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 홍준표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요.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구였던 시절에는 사실상 지역구 관리는 이순삼 여사가 도맡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순삼 여사가요, 전효옥 전 의원으로부터 이 봉변을 당했다고 할까요? 핀잔을 들었습니다. 헛물 켜지 마세요, 사모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대구역 앞에서 경찰 추산 5만 3천 명 정도가 모인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규탄 집회, 반대 집회가 있었죠.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효옥 전 의원이 홍준표 시장 왜 집회 못 나오나 본인의 SNS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미운 정도 떨어진 국민의힘입니다. 숟가락 얹기도 이 정도면 예술이죠. 이렇게 해놨는데 뭐냐면 국민의힘 홍보국에서요. 그날 동대구역 앞에 모인 엄청난 인파 그 사진을 올려놓고요. 볼까요? 좀 밑으로 내리면 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국민의힘, 마치 국민의힘이 저 집회를 주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뭐 이런 것들 전형적인 숟가락 얹기 아니냐 먼저 비판한다며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왜 집회에 못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 글을 쓴 건데, 왜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저 대구 동대구역 집회와 관련해서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그러니까 동대구역 집회죠.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그 홍준표 시장의 무고연대라고 하는 것은 참여연대, 그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을 몇 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어서 홍준표 시장은 그 참여연대를 무고연대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본인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대구시장 공직자니까 가입이 안 된다. 결국 페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마음은 동대구역 집회에 가 있는데 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한다. 뭐 저런 글이었어요. 근데 저 글을 전효옥 의원이 조목조목 저격을 했는데 뭐냐. 아니 이철우 경북지사도 나와서 뭐 정치인이니까 연설은 못하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애국가 부르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게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한 거죠. 홍준표 시장 너무 그다음에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부인을 보냈는데 하면서요. 근데 홍준표 시장의 그 부인인 이순삼 여사가요. 그날 홍준표 시장 대신에 왔어요. 왔어. 그리고 전환길 강사 또 그라운드 C 그날 스피커 2명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또 이순삼 여사 수는 3 스토리 뭐 저기 SNS에 또 저렇게 올렸습니다. 저렇게 올렸어요. 자기가 여기 가서 이 사람들하고 뭐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는 대참이라고 하죠. 홍준표 시장이 못 가니까 사모님이 대리 참석해서 또 저런 전환길 강사 그라운드 C 연사들을 격려하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뭐 한 건데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런 행위를 보면서 전역 전 의원이 홍준표 시장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요, 그런데 사모님 헛물 켜지 마세요.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헛물 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건 뭐겠어요? 지금 자기 남편 조기 대선 있을 경우에 자기 남편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거 운동 목적을 가지고 여기 나온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헛물 켜지 마라.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그런 건 절대 없다 하면서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전역 전 의원은 뭐 확신파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탄핵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사모님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알겠다. 선거운동 하러 온 거 아니냐. 헛물 켜지 마라.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한 것이죠. 자, 제가 이 에피소드를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탄핵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을 둘러싼 지금 국민의힘의 모순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건데요. 지금 동대구역 집회가 진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저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성격은 뭐예요? 전역 의원이 얘기했듯이 탄핵 자체가 부당하다. 탄핵 자체가 따라서 무효다.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세를 얻으면 얻을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립감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어가 되고 있는데 조기 대선에 대해서 점점 더 말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세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일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반가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탄 집회의 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기 대선 얘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부인이 나갔는데도 바로 이렇게 지금 저격을 당하고 있는 것 보면은 이게 전역 의원과 홍준표 시장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모순적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려는 노력, 이게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로지 거기 하나에만 모든 힘을 쏟아부을 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되고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만큼 이 60일 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조기 대선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 시간적 여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가자. 보수건 진보건 국민들 잘 사는데 필요한 거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흑묘 백묘는 다시 꺼내면서 뭐 하겠다 하면서 이 조기 대선에 자신이 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요 오직
그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플랜 A대로 안 되면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탄핵이 인용됐을 때의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플랜 B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돼 있고 불온시돼 있고 지금 이렇게 전역 의원의 날선 반응처럼 아주 불순하게 취급을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참 묘하다. 참 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요. 결자 해지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이 조금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번 투톱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면회를 갔을 때 나는 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탄핵 심판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 테니까 당은 당대로 혹시나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그 이유까지도 내다보면서 그래도 정권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잘 대비를 해주면 좋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 한마디 하면요. 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원 활동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행보를 동시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상현, 김민전, 맹윤 의원 두 사람이 며칠 전 면회를 갔을 때 저 좌파는 카르텔이네 뭐네 하고 엄청나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우파 쪽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래알처럼 되면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걸 전달을 했는데 매스컴에 공표를 했는데 그거는요. 뜯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기 대선의 지읒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더 가는 거 아니냐. 오늘 또 5명의 친윤 의원들이 면회를 간다라고 합니다.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이렇게 5명의 의원인데 오늘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 탄핵 반대 집회 지금 동대구 저 여세를 몰아서 그 기운은 얼마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해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다. 불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그 파면으로 인해서 확정된 조기 대선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그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조기 대선 보이콧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반탄 세력이 그 조기 대선을 보이콧한다.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이재명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안타깝지만, 이건 조기 대선은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탄핵 자체가 무효고 파면도 무효인데 무슨 조기 대선이냐. 이렇게 또 분열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분열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면서 보수 우파 내에 어떤 확고한 구심점 뭐 이런 게 없이 서로 핥히고 뜯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 저쪽 좌파 쪽이 어부지를 얻어서 이 정권이 넘어가는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역 의원과 홍준표 시장 간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쌍권 지도부도 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깊다. 그 어제 저녁 때 4선 이상 중진 모임 뭐 긴급 회동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을 그냥 이재명에게 거저 줄 생각이 없다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정권 재창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